자, 그러면 이제 120쪽의 7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인구 분포의 특징과 변화입니다. 1.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엄청나게 모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지역에는 대조적으로 이제 사람들 인구수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분포합니다. 1번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잘 알아두시고, 아시아 대륙에는 세계 인구의 약 60%, 오세아니아에는 약 0.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을 보시면요, 북위 20도에서 60도 사이에 냉온대 기후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야 돼. 너무 추운 곳도 힘들고 너무 더운 곳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북위, 그러니까 지구로 따졌을 때 이렇게 적도가 있고 한 이쯤에서 한 이쯤 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안 지역, 그리고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은 일단 농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단 식량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 상공업이 발달하면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안 지역이나 동부 및 동남 남부 아시아, 그 다음에 서부 유럽과 미국 북동부 등 선진국 도시, 이러한 곳들이 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희박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든 지역이에요. 기후가 불리하거나 지형이 험한 곳, 당연하죠. 이런 곳에서 굳이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사막이나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안데스 산지에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 고산기후가 나타나 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긴 하지만 그쪽은 이제 날씨가 좋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징, 예외적인 특징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열대 우림 지역, 비 많이 오고 더운 지역, 적도지방 이런데 사람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사하라 사막이나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마존강에 밀림, 여기 덥고 습하니까, 그지? 이런 데는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경제가 발달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엔 당연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잦은 지역, 일단 목숨이 위험하잖아. 그런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인구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2번 인구 분포의 변화. 최근 인문사회적 요인이 중요해졌으며 기술 발달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곳까지 인간의 거주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쵸? 최근에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 조건의 영향이 커져서 도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합니다. 예를 들면요, 인문사회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뭔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돼. 내가 갔는데 학교도 없어.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마켓, 시장도 가깝지가 않아. 그런 곳보다는 학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지역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환경, 그 주변에 뭔가 좀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거 없고 그냥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기술 발달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곳까지 인간의 거주 지역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곳일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기술의 발달로 많이 해결이 됐다. 예를 들면 겁나 추운 동네일 수 있어. 하지만 난방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거기서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엄청 덥고 습한 지역, 하지만 에어컨이 발달해서 거기서도 생활이 쉽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그런 게 이제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3번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국토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아 인구 밀도가 높음. 서울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인구 밀도 엄청 높잖아요. 지역별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이쪽에 뭐 거의 몇 천만 명씩 살고 있잖아, 그지? 그쪽에 인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사례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요건 좀 보셔야 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업에 유리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유리한 지역이라면 평야지대 있죠. 농사가 잘 되는 곳들, 특히나 남부지방 이런 데에 인구들이 많이 분포했었죠. 근데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 발달로 인한 이촌 향도,
도시로 향한다. 촌을 떠나서,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을 했고,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이쪽에 엄청나게 분포가 많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지역,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죠. 이곳에 인구가 엄청나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산지가 많은 이런 동해 쪽을 보세요. 강원도 쪽을 보시면은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낮죠. 이런 쪽에 보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요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는가? 방금 전까지 봤던 건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고 몰리지 않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흡인 요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요인이에요. 모이는 요인. 쾌적한 환경,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다양한 편의시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학교도 많고, 그 다음에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시장도 가깝고, 그 다음에 많은 교육기회, 편리한 주거 환경, 안전, 그렇죠. 치안이 좋아야 되지. 아무리 좋게 잘 돼 있어도 치안이 좋지가 않아. 사람들이 밤에 나가면 뭔가 강력 범죄 같은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거는 흡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배출 요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요인이요. 열악한 환경, 빈곤, 실업,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 낮은 임금, 일을 해도 돈을 잘 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산업시설이 부족해. 산업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에 실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적은 교육기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 정치, 종교적 탄압이 있어.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는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동네 가면. 그럼 그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겠죠. 그죠? 자, 인구 이동의 유형을 봅시다. 자,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동 범위에 따라서 국제 이동이냐, 국내 이동이냐, 즉 내가 한국에서만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갈 거냐,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이주 기간에 따라 일시적 이동, 영구적 이동. 일시적 이동은 어떠한 뭔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단기 어학연수 아니면 유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일시적 이동. 영구적 이동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예 이사 가버리는 거죠.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거나. 영구적 이동이죠. 이주자의 동기에 따라 자발적 이동, 강제적 이동. 자발적 이동이라는 건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강제적 이동은 이제 여러분 그 난민 같은 사람들 있죠. 그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강제적 이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 원인에 따라 정치적 이동, 종교적 이동, 경제적 이동.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난민들 혹은 내전이 발생하는 건 이러한 정치적 이동이나 종교적 이동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동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일자리가 없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경제적 이동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제적 이동에 해당이 되겠죠. 3번, 인구의 유입지역과 유출지역. 유입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 흡인 요인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 경제적 요건이 좋은 선진국이나 도시지역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경제적 요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서부 유럽 같은 경우, 서부 유럽 같은데 뭐 영국이나 아니면은 뭐 저쪽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유출지역에 보시면 배출 요인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에요. 주로 경제적 요건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농촌 지역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 그런 곳들 혹은 농촌 지역엔 요즘에 거의 노인분들밖에 남아있지 않죠. 젊은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자꾸 빠져나갑니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4번, 인구의 유입과 유출로 인한 문제. 유입지역,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문화 차이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주도 뭐 한 달 살기, 제주도로 막 엄청 유행이 불어서 제주도로 이사 가고 막 그런 게 엄청 유행했었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의 제주도민들과 그 이사 온 사람들 간에 이제 그러한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주민들도 있었고,
그러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같은 나라라 해도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에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뭐 예를 들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이주민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유출 지역, 노동력 유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난민 문제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되겠죠. 뭐 한국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지금 점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노동력 유출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예를 들어서 나라가 거기서 더 이상 일할 게 없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자리 찾아서 만약에 한국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그 빠져나온,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던 나라들 있잖아.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노동력들이 다른 그 나라로 일자리 찾아서 막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 나라의 그 노동력은 누가 지탱을 해줄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난민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차이점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은 어디일까? 요것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서부 유럽 지역, 이 지역이에요. 이거 서부 유럽 여기 위치 잘 보셔야 돼요. 호남 농업과 공업, 서비스업이 발달해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 부분이요. 영국이 있죠, 여기 영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뭐 이쪽에 다 있는 거죠. 독일이다.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은 인구 밀집 지역일까? 인구 희박 지역일까? 당연히 인구 희박 지역이죠. 연 강수량이 매우 적어 농업과 목축이 불리하 인구가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아 벼농사가 발달해 인구가 밀집해 있대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구가 밀집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북부. 연중 기온이 낮아 농업이 불리하 인구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추운 지역이야. 추워서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강류, 연중 고온 다습하고 빽빽한 밀림에서 거주에 불리하 인구가 희박합니다. 여기는 더워, 덥고 습해. 그래서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요 두 부분, 그리고 인구 희박은 이 세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차이에 따른 거, 여기 요것도 좀 알아둡시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따른 갈등. 부르카, 프랑스 정부는 부르카와 니캅,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시,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관청, 우체국, 법원, 병원, 학교, 백화점, 일반 상점, 대중교통 등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은 사람을 단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문화적 차이에 혹은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슬람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종교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셔야겠네요. 근데 지금 프랑스 정부와 이슬람 여성, 이 사람들이 이걸 착용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여성들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지금 이 복식을 착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슬람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그러한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